안녕하세요. 한국항공사 오충섭입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16회 중에 오늘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전북 와서 처음으로 넥타이를 매었어요. 빨간. 제가 자축하는 날이에요. 가장 핫하신 분이 이진영 대표님 같아요. 지금 빅데이터, AI, 지금 뭐 이분 너무 잘 나가시는데 못 모시는데 6개월 전에 어렵게 모셨어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 시대의 아이콘 이진영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17년 동안 LG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빅데이터 바람이 불 때 LG그룹의 TF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마케팅 영역의 리더가 돼가지고 빅데이터를 사업으로 이끌고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2017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LG 나와서 첫 번째로 진짜 같이 일하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LG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회사였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제안할 수도 없었는데 삼성전자도 계약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건기식의 1등이라는 정관장, 그 다음에 뭐 뷰티 쪽에 글로벌 넘버원 로레알, 뭐 삼성 전기, 자산운용, 제일기획 등등 다 저희랑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쌓았던 경험을 한번 책으로 좀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에 푹 빠져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트너라는 리서치 기관인데요. 가트너는 매년 12월이 되면 내년도에 유행할 기술 10가지를 발표를 해요. 이게 2023년 올해 유행할 기술 10가지래요.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쭉 보시면 와, 이것만 봐도 그냥 한숨 나오죠? 예, 근데 10년 전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2014년에 기술들 볼게요. 만물 인터넷. 어려우세요? IoT. 많이 들어봤죠? 네, 퍼스널 클라우드 시대. 여러분들 개인 사진이나 영상들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 관리하시죠?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래요. 근데 이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10년 전에는? 야,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랬을 거잖아요. 지금처럼. 네, 근데 10년 전의 기술은 너무 쉬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기술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기술도 몇 년만 지나시면 너무 쉬울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은 그냥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트너가 얘기하는 10년치 기술의 흐름을 보면 뭔가의 스토리가 있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기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또 가다 보니까 작년에 데이터 패브릭,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AI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무려 10개 중에 4개를 데이터를 다뤄줘요. 자, 이 중에서 진짜 재밌는 기술이 이 생성형 AI,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예, 그리고 생성형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잘 학습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데이터 패브릭이에요. 예, 이렇게 탄탄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등장한 게 챗GPT예요. 자, 어쨌든 GPT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알면 되는데요. 제너레이티브는 뭔가 만들어낸다, 생성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생성적, 적대신경만 어렵죠. 진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있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충섭 지사장님에 대한 글들이 인터넷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오충섭 지사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오충섭이라고 제가 여기다 달아놓겠죠. 네,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또 읽어봤는데 이것도 또 범 내려온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이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달아놨어요. 네, 이 오충섭 지사장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글들을 묶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되게 쉬운 거예요.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글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사도를 비교를 해요. 딱 유사도를 비교해 봤더니 99.8%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건 안 읽어봐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오충섭 지사장님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는 게 학습 방법이에요. 쉽죠? 비지도 학습은 뭐게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를 둘로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를 둘로 나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자, 일단 남자, 여자. 또 안경 쓰신 분, 안 쓰신 분. 전주에 사시는 분, 외부에서 오신 분. 그냥 막 나눌 수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계속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은 하나를 둘로 나눠서 유사한 애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글들을 갖다가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GPT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전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뭘 가지고 학습했냐? 인터넷 책 위키피디아. 위키에 있는 모든 단어 다 들어간 거예요. 책도 거의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책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말투는 어떻게 만드냐면 나는 오늘 학교에, 그 다음에 무슨 글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나는 오늘 학교에 또 안 간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가고 싶다. 뭐 등등 계속 나오겠죠? 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의 랭킹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챗GPT가 말을 만들면서 그 뒷 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을 그냥 계속 붙여요. 근데 자연스러운 문구로. 챗GPT가 말하는 걸 보면 누군가 사람이 쫙 얘기해주고 우리가 그냥 항상 들었던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있던 얘기잖아요. 인터넷 책 위키피디아. 예,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말투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챗GPT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구글 검색 엔진 쓰듯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챗GPT가 아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앵무새 훈련시키듯이 여기까지 훈련된 게 챗GPT예요. 근데 진짜 쓰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기업 내에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챗GPT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관광공사에 기획문서가 10년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년도 기획서를 제작을 하려면, 작성을 하려면 과거 거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자, 과거 거 참고해가지고 내년 거 만들어줘. 그럼 5분 안에 그냥 나와요. 너무 좋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 내부에 있는 스페시픽한 데이터 있잖아요. 얘를 같이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본 챗GPT 모델에다가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를 학습해가지고 이 전체 새롭게 만든 우리 회사용 챗GPT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모든 회사가 하고 싶은 거고요. 1인 기업도 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예, 괜찮겠죠?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감천문화마을이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 관광지를 만들 때 제가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부산시가 부산에 10대 관광지가 있는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 말고 부산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일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예, 카드 데이터를 어디서 소비하는지를 봤더니 센텀이 1,500억을 써요. 하나의 카드사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갈치가 1,000억, 해동용궁사가 700억. 엄청 쓰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돈은 여기서 쓰는데 혹시 좋아하는 곳은 다른 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를 좋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SNS에 올립니다. 해시태그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올리시잖아요. 그걸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이 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리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감천문화마을이 1등이에요. 칭찬 일색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돈 쓸 곳이 보이세요? 예,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감천문화마을에 돈 쓸 곳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예,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의 최고의 관광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를 보면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보여요. 자, 챗GPT를 아까 써보신 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의 분은 안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 왜 안 써요?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그쵸?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구글로 가요. 네, 챗GPT를 안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잘 만들어서 하시면 와, 챗GPT가 이런 답을 해주네? 라는 놀라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때 기억을 하시는 게 이 G스타예요. 제가 앞자를 딴 건데요. 챗GP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검색 엔진한테 질문하듯이 하면 좋은 답으로 못 얻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신입사원을 하나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뭘 질문할까 고민을 할 때 챗GPT한테 그냥 뽑아달라 그러면 질문을 촥촥촥촥 뽑아줘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모호한 질문이에요.
자,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교육부서의 신입사원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 얘기로 갑자기 바꿔요. 자, 근데 상황을 또 알려줘요. 챗GPT 너는 10년차 팀장이고 지금 지원자가 교육학을 전공했어. 그리고 지원자가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이게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거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읽고 질문해봐. 그러면 지원자가 쓴 내용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으로 주고 15개의 질문을 줘. 그러면 1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건 꼭 넣어줘. 그럼 16번째에 딱 넣어줘요. 챗GPT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거 괜찮네 라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놀라움이 이런 것들을 쓰고 나니까 너무 놀라진 건데 챗GPT하고 바드가 싸우고 한국의 네이버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챗GPT하고 바드를 제가 비교하니까 창의성이나 코딩 능력 같은 건 챗GPT가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챗GPT가 좋은데 수학은 챗GPT가 꽝이에요.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챗GPT는 영어 문서로 학습한 친구예요. 그리고 20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서비스고요. 자, 바드 같은 친구는 뭐냐면 그 나라 언어로 학습을 했어요. 한국은 한국어 문서로 학습을 했고 일본은 일본어 문서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드한테 독도가 어느 땅이냐고 한국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한국 땅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물어보면 분쟁 지역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일본 문서에는 다 분쟁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는 뭐예요? 바드예요. 그리고 챗GPT는 영어의 특징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구글이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전 세계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글이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는 2021년 9월 이전에 데이터만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잖아요. 근데 바드나 네이버는 최신 정보를 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제 책이 나왔으니까 물어봤는데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책이니까 누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셋 중에? 유일하게 대답한 애 하나밖에 없어요.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한국어에 가장 자신 있다. 한국에 대한 학습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특징을 다 알았죠? 챗GPT 신기술이 나오면 이걸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꼭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형태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창조한 친구들, 지배자, 그 다음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활용자. 자, 시장 창조자는 챗GPT 바드같이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친구들이에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얘네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쵸? 구글처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LG도 뛰어들었어요. 엑사원이라고. SK텔레콤 A-라는 것도 뛰어들었고요. 삼성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지배자는 뭐냐면 지금 1등 서비스, 이미 지배하고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보시면 뭐 메타나 이런 애들도 있지만 엠벅스 예를 들면 이게 벤치예요. 조금 지나서 자율주행까지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음성 제어 명령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다 즐겨야지,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아야지, 비행기 표 타고 뭐 어디 갈 거면 예약도 해야 되지, 그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전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자, 서비스 생산자는 뭐냐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스타트업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만드는데요. 뭐 듀오링고라는 친구는 그 영어 교육 학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챗GPT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이키 매장의 직원이고 나는 거기 온 손님이야. 나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둘이 대화하자. 그러면 얘가 대화를 시작해줘요. 근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안녕하세요 손님 반갑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챗GPT의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괜찮죠? 서비스 활용자가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모든 회사 다 적용할 거예요. 여기 인터넷 안 쓰시는 분. 난 진짜 인터넷 없이 사업할 수 있다. 그거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생성형 AI를 없이 나는 살겠다. 이런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챗GPT는 좋은 것만 있냐? 아니죠. 문제가 많아요.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사이버 범죄도 늘었고 허위사실 유포도 엄청나게 할 수 있고 저작권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 안 써요? 인터넷 문제 없어요? 문제 많잖아요. 뭐 애들이 인터넷만 보면 뭐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다 쓰잖아요. 그리고 5G, 6G 계속 발전하죠. 예, 똑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펼쳐질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개인적인 인공지능 비서가 붙어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롭게 일해야 돼요.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